2021년 10월 30일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0회가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으로 우리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에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멋진 삶을 사는 것 좋죠. 네, 물론 그 속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것이 또 긴 시각으로 보면은 어떤 음식의 양념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당장 그 순간에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날 때 그동안 이룬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며 가는 거, 그것도 멋진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멋진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이 존재 자체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금 했던 그 3분 명상에서처럼 말이죠. 비록 짧은 3분 명상이지만 이 3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모든 나를 내려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좋은 것들도 있죠. 우리의 욕구 중에는 어리석고 불건강한 욕구도 있지요. 또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욕구를 확립하고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탕에는 0점 나의 기본 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느껴지는 더 뭘 바래 의 자족감. 우리가 웰빙인지로 뭘 바래를 합니다만 0점 나 이런 그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는 더 뭘 바래. 비록 짧은 3분이더라도 우리가 하루 중에 몇 차례 0점 나를 회복하면서 더 뭘 바래가 된다면 이거 역시 또 우리가 임종시에 0점 나를 회복할 수 있다면 더 뭘 바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이 지구에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만 우리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만 그 기본 나로서 0점 나를 늘 회복하는 연습, 접속하는 연습, 동일시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틈틈이 0점 나를 회복하는 호흡 명상, 또 행위 중에 행위 명상을 하면서 하루 중에도 수시로 0점 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그 책이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29페이지부터 네, 35페이지 해당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다루는 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마음 공부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 못한다. 정보 처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은 그 정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맥락에 맞는 처리를 해요. 맥락. 그래서 외부적인 맥락에 맞는 장소,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 장소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돌고 또 우리의 내적 맥락, 우리의 특히 기분, 정서죠. 그것에 따라서 그 기억이 떠오르고 생각이 돌아간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들, 불안할 때는 불안과 관련된 기억들, 우울할 때는 우울과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우울하고 세상이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속지 말자, 감정에 속지 말자. 그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그 의식의 공간, 마음의 무대는 작다는 겁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분 일치성 효과나 그런 것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 기분에 속지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이 지혜롭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딱 멈추는 그러한 그 슬기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좀 그 걱정을 많이 하죠. 아마 그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물들은 걱정을 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걱정이란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 인간만큼 생각이라는 기능이 발달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지구에서 이렇게 생존을 하고 번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은 부정편향성 나오죠. 부정편향성은 우리가 이 디폴트 값이 말이죠.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좀 예민하도록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밤중에도 뭐 불침번을 세우고 뭐 다른 적들의 침입이 없을까 대비를 한다거나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또 어떤 다리를 건널 때도 이것이 혹시 단단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해야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리는 태평한 조상들의 후손은 아니에요. 태평한 조상들은 아마 장가 가기 전에 또 시집 가기 전에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그 2세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수 있었던 조상들은 걱정을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의 조상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 편향성이 강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생각보다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해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10번의 관계에서 9번 좋았다가도 한 번만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게 우리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작은데 뭘 담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정적인 정보에 좀 민감한 게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죠. 걱정이 필요 없는 걸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걱정이 열에 한 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걱정을 해갖고 준비를 했더니 성공적으로 서바이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정 편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감안해야 되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아 내가 지금 판단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기분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기분에 속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딱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긍정 심리에 네. 이게 또 써지는 게 잠시 안 되는군요. 네. 긍정 심리의 그 웰빙 인지 또 웰빙 기억을 통해서 그 배우자, 아내 혹은 남편의 좋은 기억들, 웰빙 기억들을 잘 남겨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웰빙 기억 나의 경우에는 뭐 좋은 기억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웰빙 기억 너, 아내, 남편, 자녀,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좋은 기억들뿐만 아니라 상대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 내가 미안했던 기억들을 꼭 적어놓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딴 건 못해도 잠시 스탑하고 웰빙 기억,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 또 장점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 정보처리 용량 제한된 이거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돌아볼 때 특히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상대가 설사 잘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용서하기 쉽겠죠. 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기분 일치성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그러니까 공정한 정보 처리 못 하죠.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매우 크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펜이 작동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 편향성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정 편향성 때문에 이제 웰빙 기억이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감사 수행 많이 하잖아요. 감사 수행을 의도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경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 편향성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부정 편향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부정 편향성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 또 상대방의 장점 이거를 찾는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이 부정 편향성에 그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위 편향성은 뭐냐면요. 이 지위 편향성은 우리가 늘 평가 속에 있어요. 평가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대적인 그 평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왜 중요했냐면요. 그 내가 생존하는 데는 내 상대적인 게 중요해요. 상대적인 게. 상대적인 내 서열에 따라서 장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 어떤 외부적인
침입자로부터 그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상대적인 서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존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는 상대적인 그것에 의해서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무리가 있다 그러면 사자의 경우에도 무슨 얼룩말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약한 놈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대적인 거죠. 그 무리 속에서 제일 약한 놈이 희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 낮은 그 상태에 있게 되면은 희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편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가 남아 있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필요한 기제는 아닌데 이것이 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자극을.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속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물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면은 되고, 그보다는 이제 그 물질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한된 정신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쪽으로 내가 주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이 끊임없는 이게 그 지휘 편향의 본능에다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또 특히 요즘 SNS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노출되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그 사는 모습들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는 잘 안 보여도 그 사람의 물질적인 게 보이잖아요. 뭘 먹고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뭘 걸치고 있는지. 특히 SNS에 발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더 우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은 무슨 SNS 뭐 인스타그램에 뭐 사진 한 장 올릴 때 자기가 뭐 쭈그레한 모습을 올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비싼 거 먹을 때, 평소에 잘 안 먹는 거 먹을 때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제 그런 것만 먹는 줄 알고 그런 경험만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심리적인 고통을 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오는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예측의 오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동기 상태 이론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는 동기 좌절만이 아니라 좌절 예상도 스트레스죠. 또 웰빙은 동기 충족만이 웰빙이 아니라 동기 충족 예상도 웰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와 웰빙의 중요한 한 파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상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상.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우리 인간이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미래를 잘 예상 못해요. 예를 들면은 사귀던 그 연인과 헤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어쩌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여기 33페이지에 충격 편향이라고 했는데 임팩트 바이어스, 어떤 그 사건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과장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갈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구한 거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교수들이 테뉴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종신재직권이죠. 그런 테뉴어를 못 받게 되면 그 조교수 때 이제 죽어라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뉴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이제 떠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 불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보게 되면 테뉴어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역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고려해야 할 정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요.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죠. 부정 편향성이 있죠. 또 기분 일치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다른 맥락을 못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요. 사회적인 자원, 사회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도움이 또 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하던 직장 생활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그 맥락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내적 맥락, 내적으로도 우리 사람은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을 과장되게 크게 느끼고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죠. 말하자면 동기 상태 이론으로 보자면 동기 좌절 예상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서에 그 압도돼 가지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정서적인 예측을 잘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 33페이지에 그 초점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면역 감과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외부에서 뭐 감기균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감기 걸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적인 면역 체계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마음의 기술들, 마음을 쉬는 명상, 보는 마음 챙김, 쓰는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을 배우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증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삶은 일종의 정보 처리다. 이 정보 처리를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인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즉 용량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선택할 때 우리는 밖의 맥락 혹은 안의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안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분, 정서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분 일치성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점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그 기분 일치성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 미래에 대한 정서를 그 예측할 때 있어서도 우리는 올바르게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그 부정 편향성 등이 있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동기 충족 예상보다는 동기 저절 예상을 하기 쉽다는 점을 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마음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특히 평소에 부정 편향성이 높고 또 평소에 동원하는 인지가 웰빙 인지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인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동기, 회피 동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리셋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난 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명상은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그 인지작용 이런 것들을 좀 리셋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맨날 똑같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또 내일도 모레도 지금 오늘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직장 동료와 상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제한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다가 기분 일치성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특히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쉼을 줄 거고요. 마음 챙김은 특히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 정서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정서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서를 대상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정서나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거를 탈동일시할 수 있는 힘, 기술을 양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긍정 심리의 수행을 통해서 건강한 웰빙 동기, 건강한 웰빙 인지, 건강한 웰빙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차차차차 우리 내면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 이런 마음 기술과 마음 지식의 관계, 오늘은 특히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과 우리가 공부하는 훈련하는 마음 기술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장 선생님? 네. 네, 음성 해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네. 제 감정에 좀 집중하고, 그러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이 뭘 음. 잘못했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올라오는 뭐 화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제가 집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라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네. 갑자기 좀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바로 저한테 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 강도가 좀 세면은 그 순간적으로 제가 잊어버리고 음. 이제 기억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음. 저를 좀 네. 탓하거나 이런 네.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좀 더 아까 정서를 음. 대상화하고 객관화하는 네. 연습을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음. 작용하고 어떻게 네. 좀 도움을 주는지 좀 네. 더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네. 제가 이걸 하는데 좀 더 힘을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어, 이게 칠판을 사용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늘은 옛날처럼 내가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딱 했고, 남편이 딱 뭐라고 했을 때 내 반응을 딱 볼 수 있었고 좀 떨어질 수 있었고 습관적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 만족스럽죠. 네. 내가 좀 공부가 좀 되는 모양이다. 근데 어떤 날은 실패하죠. 다시 또 습관적으로 그 남편의 특정한 어떤 말, 특정한 표현, 특정한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파브로프의 개가 딸랑딸랑하면 침 흘리듯이 조건화된 게 있어요. 조건화된 게.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 공부는 학습 과정이잖아요. 학습 과정. 그래서 첫째는 잘 안 됐을 때 실망하지 않는 게 일단 필요해요. 실망하지 말자, 일단은. 그리고 그때는 실망하기보다는 우리 웰빙 인지에서 배웠다를 가지고 내가 한 복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느 대목에서 쉽게 넘어갔는지 그거를 좀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대처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보니까 내가 오늘 잠을 잘 못 잤어. 잠이 좀 부족했어. 내가 좀 잠이 부족한 날은
남편이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조금 좀 날카롭게 받았어. 내가 좀 잠을 잘 못 잤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잠을 잘 못 잔 날은 조금 더 그 마음 챙김의 레이더를 좀 더 쌩쌩하게 강하게 좀 키울 필요가 있겠죠. 조금 조심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좀 내가 좀 잠을 못 잤을 때 그럴 수 있구나. 뭘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좀 이성을 좀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이 좀 쉽게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그런가. 또 남편의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또 직장 동료들의 이러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제 단련이 됐어. 이거는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됐어. 근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좀 준비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은 조금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적어두는 거. 내가 예를 들면 관계에서 어느 주제가 나오면 내가 좀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쉬워지는구나.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주 함께 있게 되는 대상, 아마 배우자거나 자녀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거나 자주 상호작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돌아볼 때 좀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어느 때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게 되면 대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뭐 잠도 잘 재워주고 이 몸과 마음, 내가 이 몸과 마음이라는 디바이스를 갖고 이 지구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잠도 잘 재워주고 먹는 것도 좀 건강식으로 잘 먹어주고 그 중요하죠. 그리고 명상 등을 통해서 마음을 좀 평소에 이렇게 좀 고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좀 쉽게 반응하지는 않죠. 상대방이 이렇게 좀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키는 어떤 자극을 보였을 때, 행위를 보였을 때 그거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것처럼 그 심리적인 자원 얘기를 해요. 그 심리학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좀 피로할 때 그 자신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초콜릿을 먹게 한 집단과 한 집단은 물을 먹게 한 집단,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서 보게 되면 그 물을 먹은 집단들이 조금 그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점은 내가 자꾸 정신 자원을 써.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통제를 했어. 좀 잘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일이 터져가지고 잘 넘어갔어.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또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잘 넘어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자원을 여기서도 한번 좀 내 통제를 했고 저기서도 한번 통제를 하다 보면 그 통제를 하는 심리 자원이 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왔을 때 세 번째는 그게 이제 터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심리적인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첫째,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호작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 즉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대처 전략도 준비한다. 그리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평소에 나에게 그 몸과 마음에 좀 휴식도 주고 즐거움도 주도록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만
자비 참 좋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스트레스와 웰빙이 거의 관계에서 와요. 대부분이.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와 자비 수행을 또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와 자비를 하게 되면 다르죠. 장 선생님 지난번에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그 자비 기원 한번 했잖아요. 그 남편분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좀 다르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애틋하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 가진 또 않잖아요. 네. 잠시. 네. 근데 그게 네. 잠시지만 그게 자꾸 네. 쌓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그 아령 한 번 했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푸시업 한 번 했다고 생기지는 않잖아요. 매일 꾸준히 할 때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비심의 힘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소에 뭐 부정 편향성, 기분 일치성, 뭐 이런 평소에 내가 동원하는 욕구, 내가 평소에 동원하는 인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맨날 자고 나서 또 아침 되면은 또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한 번 우울에 빠지면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울의 관점으로 자꾸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기분 일치성 효과에다가. 그러니까 뭐 상담자를 만나서 혹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외부적인 또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 공부에 나온다거나 또 책을 본다거나 해서 실천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웰빙 행동을 통해서 진기를 줘야 되고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게 되니까 변화가 없죠. 근데 감사와 자비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감사 자비를 함께하는 게 좋죠. 그 상대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하게 되면은 더 도움되죠. 그거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웰빙 기업, 남편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추억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에도 말이죠. 아이들과의 관계나 그 좋은 추억들, 또 남편의 장점들도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점들도 있잖아요. 또 내가 살면서 남편에게 좀 미안했던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남편한테 그래도 좀 함께 살아가는 이 인연에 고마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좀 진정성 있게 남편에게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빌어주는 자비 기원이 훨씬 진정성 있게 되죠.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달라지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적어도 정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 대해서 훨씬 좋은 정서가 생기고 그때는 남편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잘 떠오르고 남편의 장점도 잘 떠오르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남편에게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말이라도 또 좀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고 말이죠. 그것도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그 감사자비 수행을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웠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해도 옛날의 습관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습관의 힘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 그때도 실패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왜? 다 배운 거니까.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사례를 연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실패는 없는 겁니다. 성장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실망하지 말자."라고 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인제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간다.'라고 느끼면 음. '아 또 그러네.' 음. 이러면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힘도 빠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네. 막 같이 들고 예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아이들 컴퓨터 게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 던전에 한번 갇혀서 게임이 끝나고 게임 오버가 돼도 또 혹은 몬스터하고 싸우다가 몬스터한테 죽어도 실망할까요? 다시 또 할 거예요. 게임 또 합니다. '아 그때 왜 졌지? 아 이놈의 약점이 뭐지?' 연구할 겁니다. 그것처럼 그 게임하는 아이들처럼 실망하지 않고 게임을 하듯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 게임에서도 실망하실 필요 없죠. 이거 게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그 실망하지 않고 그 게임에서 계속 지면서 계속 질 거 아니에요. 지고 또 이기고 지고 이기면서 또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 걔네도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무슨 게임이든 그 게임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만 각 게임에서 실력이 향상되니까 그 재미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생 게임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연구해야죠. 연구. 연구. 그,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뭐 소크라테스가 영어를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제가 이거 좀 쓸 수가 없었고 지금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unexamined life 말하자면은 숙고하지 않은 삶, examine하지 않는 삶, unexamined life 숙고하지 않는 삶 혹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구하지 않는 삶, 내가 내 삶을 examine 탐구한다, 연구한다, 숙고한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 지구에 뭐하러 왔니?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렇죠. 나우나 씨 말로는 테스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스 형 왈, 너 뭐하러 지구에 왔니? 그리고 네 삶을 이그제민하지 않으면서 살려면 뭐하러 지구에 왔니? 이런 거죠. 테스 형 왈, 네가 네 삶을 탐구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숙고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어. 너 지구에 왜 왔어? 이런 거죠. 우리 지구에 와서 이 몸과 마음을 받기가 이 불교에서 표현하면은 이 인간 몸 받기가 뭐 그렇다 그래요. 무슨 태평양에 무슨 거북이 한 마리 있는데 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숨 쉬러 올라온대요. 근데 100년에 한 번 올라온 그 거북이가 태평양 그 바다 위를 떠도는 널빤지가 있고 널빤지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거북이 목이 딱 고개가 이렇게 널빤지 안에 끼이는 그런 확률이다. 믿거나 말거나 주면 나온 그렇게 우리가 인간 몸 받기가 힘들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여하튼 참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참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 이 초록색을 보고 빨간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 몸을 느끼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끝이 있다는 게 참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죠. 언젠가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또 뭐 게임이 다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게임하는 동안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실력 배양하고 그 과정을 즐기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게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생을 좀 힘들 때도 있죠. 애들도 뭐 몬스터한테 죽기도 하고 던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간순간에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큰 인생의 시각에서 보면 어려움도 하나의 그 양념처럼 소스처럼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늘 마음 공부의 핵심은 성장 동기 아니겠습니까? 성장 동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 아이들이 내가 이걸 다 깨서 높은 단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기 1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저 끝까지 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도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바꿔 와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성장시키는, 뭔가 마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욕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뭐 이런 욕구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돈 버는 욕구에만 빠지게 되면 이 지구에 왜 왔는지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돈을 뭐 수억, 수조 벌으면 뭐 합니까? 떠날 때. 모르겠어요. 나는 지구에 와서 뭐 수억 원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갔다. 난 이것이 내 인생의 참 보람되다.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오케이입니다만 그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 돈도 중요한데 내가 돈만 벌다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성장 동기,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자 하는 인격적으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좀 딱딱한 그런 마음 공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즐긴다는 마음, 아이들 게임처럼 그런 자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처음 교수님 뵀을 때 하고 네, 지금 하고의 제 모습이 순간 지나갔는데 네,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좀 만족스러운 기분이 네. 들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선생님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네. 상태니까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네.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제 뭐 어디에 또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또 마음이 기분 일치성 때문에 의식 공간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또 놀아나는 거지. 아, 나는 발전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디 그런 감정에 속지 마시고 지금 감정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그, 그 주식에서 그런 말 저도 이제 배웠는데 결국 우상향한다. 우상향. 주식에 음. 보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막 네. 떨어지면 막 이제 막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결국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때로는 뭐 실패하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네, 중간 명상 못했습니다만 혹시 짧은 질문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혹은 또 좋은 소감 있으시면 또 체험 있으시면 나눠도 좋습니다. 마이크 켜시거나 네, 양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성장 동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마음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제 쑥쑥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음. 이제 주위에 부정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을 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의 성장 동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음. 이게 타인이 그 사람의 성장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음. 한 예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부정 편향성이 너무 강해서 네. 함께 이제 감사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같이 음. 감사 그 노트를 써서 교환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다 말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그 친구한테 제가 좋은 세계에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 좋은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제가 하자는 거를 이게 음. 제안을 쉽게 수락하고 또 저한테도 직접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못 견디고 또 상대방도 하다 말고 그런데 늘 부정적인 게 그대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권유를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심리 상담도 받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네. 저희는 이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 우선 드는 생각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너무 애쓰지는 마시고요. 선생님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그 가까운 분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우신데요. 어찌 보면 그 과정이 선생님한테는 공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에서 뭘 바래? 나는 나는 나에게 뭘 바라고 상대에게 뭘 바라는가? 또 상대는 본인에게 뭘 바라는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뭘 바래를 하시면서 네, 그 인연 따라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네.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면 너무 강하게 원하시고 그러게 되면요. 상대방이 부담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부담 느끼는 거에서 좀 도망가고 싶어지고요. 그러면 아예 안 하면은 나한테 그런 부담을 안 줄 거다라는 생각에 그 일 자체를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일이면은 막 권유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상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대방을 진짜 원한다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시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좋은 인 거다 하고 상대방 마음에도 사회잖아요. 상대방 마음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뜻과 동조하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 안에는 또 습관적인 나들이 꽤 있다고요. 불건강할 수도 있죠. 그 나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일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지는, 멀어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한 상대가 나한테 기대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걸 느끼니까. 근데 상대가 그걸 갖다가 뭐 은근슬쩍 왜 영어식 표현에 넛지라고 그러죠. NUDGE, 넛지. 넛지라는 뭐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넛지.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 그 소변 볼 때 그 좀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분들이 참 싫어해요. 소변 흘린다고. 그래서 뭐 거기 앞에 보면은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오줌 흘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 소변기 밑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딱 그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쏴가지고 오줌을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오줌 제대로 놔. 좀 한 걸음 앞에서 좀 제대로 소변 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소변기에다가 이렇게 뭐 벌인지 그저 팔인지 한 마리를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거기다 맞추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민망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그게 확실한 예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제대로 놔라 이런 말을 안 하고 넛지죠, 넛지.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남자들이 소변기에서 그 좀 깨끗하게 그 소변을 보는 그런 걸 유도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결국은 이 마음 공부를 좀 하면서 자기 성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넛지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을. 특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욕구 중에 중요한 욕구 세 가지 심리 욕구 중에 자율, 유능, 관계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자율이거든요. 그 자율 동기를 살리는 데도 넛지 방법이 꽤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딱딱 찍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율 동기가 안 살아요. 자율 동기가 살아야 신나서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넛지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기본 동기인 자율 동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변화하길 바란다면 상대방의 자율 동기가 상대방의 자율 동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 넛지 기법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잘못한 걸 지적하기가 쉽거든요. 뭐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한 거 지적보다는 그거는 좀 참으시고 쫙 그 성공하는 건 뭐 없나 이것만 찾아보세요. 그 성공했을 때 딱 리인포스먼트 강화를 주십시오. 성공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지 말고 그 테니스 코치 중에도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잘했을 때만 바로 그거야.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해서 잘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죽지 않으면서 그 테니스 기술을 잘 배우게 하는 그런 코치가 뭐 훌륭한 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종의 코치 역할을 하신다면 너치 기법 또 상대방이 어떤 잘했을 때 그거에 초점을 두고 못했을 때 오히려 격려하는 게 필요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것을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그 욕구를 너무 강하게 세우지 마세요. 나는 늘 오직 할 뿐으로 하세요.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래요. 근데 부처님도 뭐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제한다는데 그런 생각으로 조금 욕심을 줄이세요. 꼭 반드시 내가 이렇게 바꿔 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더 어긋납니다. 그냥 오직 할 뿐으로 도와주세요. 너치 방법으로.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좀 매일 그저 자비 기원도 좀 보내주시고요. 알게 모르게 좀. 네. 아, 교수님, 저는 네, 예, 됐습니까? 더 말씀. 네. 예, 네, 황 선생님 좀 예.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네, 황 네네. 선생님. 저기 양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마 아빠가 또 수술하시고 지금 운동을 아이고, 매일 하셔야 돼서 제가 거의 매일 가서 아이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막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제 너무 안 하시려고 그러고 따라 하시긴 하는데 지금 저까지 다 지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혼자 막 떠나고 싶어요. 다 아이고 내려놓고. 참, 그래서 네, 이럴 때 힘드시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게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막 울적해요. 그 네, 실망한 것도 있고 네, 스스로 하지 일단, 않으시는 거. 예. 네, 네. 제가 지금 네, 완전히 소진이 돼.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 우선은 선생님이 좀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면 네. 간병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선생님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마음 공부에 특단의 마음 공부를 하자 그렇게 좀 마음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명상해요? 이번 네. 기회에 일단 선생님 그 간병인을 두실 수 있나요? 아니 뭐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누워서 주무세요, 두 분 다. 제가 안 네. 가면. 예. 그럼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인 좀 산책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지 저는 않고 뭐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의무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마세요. 의무로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예. 선생님이 내면에서 그 우러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을 좀 먼저 배려해 주시고요. 부모님한테는 좀 일단은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을 산책시켜 드리게 되면 부모님이 좀 부담 느끼실지도 몰라요. 예, 선생님이 벌써 알게 모르게 뭐 하기 싫어하세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가게 되면 선생님이 뭐 알게 모르게 좀 짜증스러운 걸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간병인께 부탁하는 게 그분을 통해서 산책을 도와드릴 것을 부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병인 했으면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하십시오. 어, 전화라도 한번 간병인하고 산책 잘 하셨어요? 그 정도만 하시고요. 네. 음. 선생님의 웰빙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선생님의 웰빙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선생님의 쌀떡을 채우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예.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끝에 1분 중간 명상은 못했고요. 마지막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팅창에 뭐 소감 혹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넛지 좋습니다. 네. 네, 정 선생님, 네, 들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곳간, 마음의 쌀떡을 채우지요. 네. 네, 또 정 선생님, 네, 스트레스 상황 그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 나의 웰빙처럼 조건, 반응, 어떤 조건 때 어떤 반응하는가. 그럼 그때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의 웰빙 때 웰빙 조건, 웰빙 반응이 있었죠. 나의 스트레스에서는 어떤 조건 때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네. 이럴 때는 어떤 대처가 좋을까. 조건, 반응, 대처 이렇게 쓰시면 좋은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비 명상, 자비 수행, 자비 기원, 네, 자비 수행 좋습니다. 네, 실패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 선생님 좋습니다. 그 자비의 근육, 네, 자비, 감사와 자비의 근육을 한번 또 키워보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또 한 주 동안 그 자비의 근육, 감사의 근육 또 키우시면서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공지사항은요. 11월 20일 토요일에 우리 그 5주년 기념으로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포럼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저희가 일찍 끝나고 이어서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어서 그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 아마 장성숙 교수님 상담 심리의 대가시죠. 그분의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